학점은행제의 지나친 과대 광고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속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학점은행제의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몇 분만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재 전문가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로 편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식인, 블로그, 카페 전부 다 죄다 광고밖에 없죠. 학점은행제라는 게 말 그대로만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학점은행제 이제 현직 플래너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학점은행제의 단점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학벌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사실상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규대학교, 전문대학교, 방통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만을 취득해가지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누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학사학위여도 정규대학교의 학사학위와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는 학력만 동등할 뿐이지 학벌은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정규대학교랑 같은 취급받는다고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속으신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진행할 수 있는 학과가 적다는 건데요. 사실상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과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IT 계열의 몇 개,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 아동학, 영문학 등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학과가 더 많기는 해요. 다만 매 학기마다 정규대학교와 비슷한 학비를 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사 등등 학점은행제로 수많은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가야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100%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무지막지하게 취득을 하셔야 돼요. 건축공학이나 기계공학,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교육원과 이제 교양은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거. 두 번째는 기사 자격증 3개랑 나머지 교양 듣는 거. 이것도 학사학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몇 년이 걸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열려있지 않은 학과들을 수강하기 원하는 분들은 방통대, 전문대 아니면은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나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제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편이지 영학점부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상한 광고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로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교수님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안 나가면은 관리를 해주시죠. 왜 안 나가냐?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해서 편입을 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하시다가 도중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뉘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는 디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셨다면 본인의 종착지를 보고 끝까지 쭉 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그럼 학점은행제로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편입이죠. 제가 아까 학벌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편입해가지고 학벌 세탁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편입 조건을 갖추는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일단 편입은 몇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편을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 대학원 진학입니다. 대학원 진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나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를 진로로 잡으셨을 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한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쪽의 진로는 학벌보다는 자격증이 더 중요하니까 꽤 빠르고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희망할 때 있는데요. 보통 초대졸이신 분들은 이직하기 위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졸은 전문학사 학력이다 보니까 4년제 학력을 요구하는 곳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대졸 학력을 이용해가지고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했다면 추후 초대졸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알아보시고요. 학정냉제가 나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학정냉제를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기타 기관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학정냉제를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이제 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